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고교학점제 계획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되 2, 3학년 선택과목은 모두 절대평가인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 3학년 모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함으로써 사실상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신에 내신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축소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 추세에 맞춰 5등급제로 개편한 것입니다.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하한선은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 6등급 77%, 7등급 89%, 8등급 96%, 9등급 100%입니다. 그런데 5등급제로 개편되면 하한선이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가 됩니다. 현행 9등급제에서 2등급인 학생들도 5등급제에서는 대부분 1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9등급제에서는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 될 수 있으니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학들이 내신 등급이 아니라 석차를 반영한다면 경쟁 완화 효과는 줄어들 것이지만 말입니다.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 없이 5등급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학습의 대표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만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에서부터는 사회교과의 융합선택인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6과목과 과학교과의 융합선택인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3과목, 총 9과목은 상대평가 성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대됩니다. 이번에 국교위는 사회과학의 융합선택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2002년부터 실시했었던 수미양과 5등급 절대평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존 상대평가 15등급이었던 내신 성적이 총점 위주의 서열화로 지나친 경쟁 위주 입시 풍토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5등급 절대평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대대적인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했습니다. 내신 1등급 학생들이 많아져서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학교마다 시험을 쉽게 출제했던 것입니다.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 비율을 출제 담당 교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성적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가령 현행 5등급 상대평가에서는 시험 난이도를 불문하고 과목 석차가 10%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교위의 5등급 절대평가에서는 80점 이상만 받으면 모두 1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시험을 쉽게 출제해서 80점 이상자가 50%가 넘게 나와도 이들에게 모두 1등급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들은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거의 사라진 내신 성적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수능 성적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실시된 절대평가가 결국 교과 성적이 사실상 배제된 수능 전성 시대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가 수능 대비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9등급 상대평가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입시에서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학교를 수능이나 논술 학원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절대평가 지상주의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신 절대평가는 우리 대학 입시 역사에서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이미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계에서는 실패해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절대평가를 금과 옥조인 것처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국교일 보고서에서도 지난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내신에 절대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내신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하고 대학들이 입학전형 자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평가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시행 과정에서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과 대학 서열화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성적 부풀리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거나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경우 학교마다 1등급 비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럴 경우 내신 성적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절대평가의 장단점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평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된다. 학교 수준별 문제 편차가 크므로 같은 A라고 해도 수준이 다름. 순위 나열이 아닌 성취도만을 고려하나 각 선생님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이라는 현장의 부정적인 응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상대평가를 보완장치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절대평가 1등급 80점 20%, 2등급 70점 20%, 3등급 60점 20%, 4등급 50점 20%, 5등급 40점 미만 20%로 개편하되 절대평가가 정착하는 기간에 상대평가 요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1등급의 경우에는 30%, 2등급은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문제의 난이도의 불균등성 문제를 조정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직접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상대평가에서도 1등급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교위는 향후 대학 서열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 필요성이 약화되고 학교에서 시험 난이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 안착되면 보정과정 활용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되는 절대평가를 굳이 지금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약화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한편 국교위는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학교 모니터링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에서 자가점검 리스트를 개선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성취평가 지원 포털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학교가 외부의 점검을 넘어 스스로 성취평가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 성취평가제에서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사들이 성적 부풀리기 지적을 받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A등급의 성취 수준을 보인 것이지 성적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국교위의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에서도 학교별 내신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교사평가단의 모니터링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률이 25%에 그쳤습니다. 국교위는 교사평가단 평가를 새롭게 준비 실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평가단 평가로 성적 부풀리기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는 지역별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지필평가 점수를 내신 성적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자는 외부기관 지필고사 방식에 대한 찬성률이 37%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필고사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처럼 학교 외부 기관에서 시험을 출제하면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외부 기관 지필고사를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외부 기관 지필고사의 공통 범위조차 제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모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하나만 배우던 학력고사 시절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내신과 외부 지필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시험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개편하면서도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외부 시험을 추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험을 2번 봐야 한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승일 교수가 어느 칼럼에서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추첨제를 제안한 것도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교수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보완책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는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대학별 논술과 면접 대신에 제한적 추첨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고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추첨제를 활용하는 등 무작위성에 기대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 절대평가로 인해 동점자가 늘어나면 수능이나 논술 면접을 추가하지 말고 그냥 제비뽑기로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수의 말대로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비현실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대학 입시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나라에서 추첨 선발을 용인할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취업 경쟁이 심해서 문제라고 해도 신입사원을 추첨제로 선발하겠다는 회사나 조직도 없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변별력을 부정하면서 주관적 정성평가를 확대하여 기득권층의 특권이 개입할 여지를 주거나 운수나 요행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교육을 가로막는 일일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내신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교위에 5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처럼 대대적인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들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신을 사실상 배제하고 대신 수능이나 논술 반영을 대폭 확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금 한국에서 내신 절대평가는 이론처럼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수능이나 논술 경쟁 부담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신 절대평가를 다시 상대평가로 되돌린 것은 내신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가 수능이나 논술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촉이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내신 절대평가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확대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등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7.7%로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 20.5%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이미 대학에서도 절대평가 방식은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요 대학들의 A학점 비율이 5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대학은 A학점 비율이 60%나 됩니다. 대학들이 취업을 위해 절반이 넘는 학생들에게 A학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절대평가는 이미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상호협력과 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로 연결되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된다면 굳이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지 않고 학생 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는 내신 절대평가가 학생들을 수능과 논술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교실 이데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언제나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원론적인 당위만 내세우지 말고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배제되지 않을 정도로 내신 부풀리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굳이 상대평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입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입시 제도는 없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존재하는 한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시 경쟁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는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대학 입시에서 배제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8 대입에서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존 9등급제에 비해서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도 영어가 이미 절대평가로 개편되었고 수학에서 미적분 등 심화 과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저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절대평가를 실시해서 경쟁을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10% 이상을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 방식인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주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다 보니 학교생활기록부 서류가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밀려 일반고 슬럼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는 일반고는 교과, 특목 자사고는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에 주로 지원하는 반면에 학생부 서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주로 종합 전형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교과 성적보다 출신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수시 학종에서는 학생부 서류가 우수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신 성적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제안대로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특목 자사고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내신 성적도 일반고에 비해 유리해집니다. 절대평가에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모두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평가에서 6, 7등급인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절대평가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의 유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 입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시 학종에서
합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선발된 학생들 사이에 성적대가 비슷하고 내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유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등급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수많은 동점자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려대 등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취도 등급별 분포를 반영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고 해도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 서열화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굳이 복잡한 계산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취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편법일 뿐입니다.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내신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 전형에서도 종합 전형처럼 학생부 서류에 대한 주관적 정성평가나 면접 고사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함께 반영하고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와 면접 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교과든 종합이든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평가와 면접 고사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미 교과 전형에서도 학종처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별력이 훨씬 낮은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주요 대학들이 교과든 종합이든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도 추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신 절대평가는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능이나 면접 논술 부담을 늘려서 학생들을 내신과 수능과 면접 3중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죽음의 트라이얼 연결을 다시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 수능,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과정과 성적,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를 두루 참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38.0%보다 모든 전형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45.9%로 더 많았습니다. 결국 내신이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된다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문희방 교과 전형이지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학종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서울 주요 대학 입시의 주된 진학 통로였던 교과 전형마저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 밀려서 합격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고 슬럼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시 학종과 교과 전형 모두에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지면 중학생들 사이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가려는 고교 입시 열풍이 다시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특목 자사고에 들어가야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고교 입시가 대학 입시의 전초전으로서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절대평가가 고교 서열화를 강화하여 대학 입시 경쟁을 중학교 단계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교위가 제시한 내신 5등급 절대평가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교 서열화와 고교 입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만 좋은 제도인 것이 우리의 엄연한 입시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막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고교 내신 평가 방식,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기본 목적인 직업계고라면 몰라도 대학 진학이 기본 목적인 일반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와 적성, 진로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흥미와 적성, 진로, 대학 입시, 교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찾아서 선택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불리해도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단순히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대학 진학이 목적인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대학 입시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는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때도 지원 가능한 성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과목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편하면 학생들이 대학 입시가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자신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과목을 좋아해서 진로 희망으로 삼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 사탐론, 즉 과학탐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탐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나 물리처럼 학생들이 어려워서 기피하는 과목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한다고 해서 이들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편해서 성적 경쟁이 완화되거나 대학 입시에 아예 반영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주장도 학교 현장을 모르는 소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단계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진로선택 과목들은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의미있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입시에 반영되는 상대평가 과목을 공부하거나 잠을 자면서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방안 보고서에서도 현행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실시되어 성적 부풀리기, 대입 미반영 경향, 수능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전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탐구 영역을 1학년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2, 3학년의 수많은 사회과학 선택과목 시간들이 수능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2, 3학년의 사회과학 선택과목 시간에 학생들이 수능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복습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 계획대로 1학년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2, 3학년은 모두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1학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대거 자퇴 사퇴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시에서 1학년 상대평가 과목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수시에 지원하기 어렵게 된 학생들이 수능 역전을 위해 수능 전문 학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교위 보고서의 제안대로 모든 과목을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하면 학생들은 변별력이 없는 내신 성적보다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 과목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대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논술과 면접을 강화하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라서 변별력이 없는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이 있는 상대평가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면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이나 논술 면접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교원 3단체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 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평가는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보장 지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절대평가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업 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선택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성적 부풀리기나 고교 서열화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진단으로 섣불리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교육적 혼란만 키우다 사라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